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법 대용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앞쪽에서 가정법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렸죠. 가정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가정법에서 if절 전체가 다른 품사로 전용되는 겁니다. 다른 품사로 바뀌어서 그 바뀐 품사가 if절을 대용하고 있는 그런 문법에 관련된 거예요. 시험 문제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제한적으로 한정된 몇 가지가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설명하기 전에 가정법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조동사 과거다. 이렇게 if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가정법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조동사 과거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조동사 과거형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절대 가정법이 아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조동사 현재형도 안 됩니다. 뭐 will, shall, can, may 이런 것들은 가정법에 쓸 수 없어요. 따라서 가정법 우리가 쓰고 싶다면 would, should, could, might와 같은 조동사 과거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전 would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정법이라는 것은 이 조동사 과거는 나 지금 가정법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가정법을 들어간다 라는 시그널. 따라서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를 만나게 되면 너 가정법 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의심해 보란 얘기예요. 그 다음 시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와 과거. 그렇죠?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현재와 과거밖에. 따라서 현재를 가정할 거냐 과거를 가정할 거냐 그건 어떻게 쓰느냐. 뒤쪽에 동사를 하나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have pp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앞에서 have pp는 현재 완료 아니라 그랬어요. 조동사랑 달라붙어 있는 have pp는 절대 현재 완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다면 너는 현재를 가정하겠다는 얘기고 have pp가 쓰여 있다는 얘기는 너는 과거를 가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would가 보여요? 가정법 쓰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 가정법의 시제가 뭘까? 이거는 뭘 보고 확인하라?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형태를 보고 확인하라. 예를 들면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다. 그러면 would 보고 너 가정법이구나. 동사 원형 보고 너 현재를 가정하겠다는 거구나. would 다음에 have pp가 있다면 would 보고 너 가정법이구나. have pp 보고 너 과거를 가정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would be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would라는 조동사가 보고 너 가정법이구나. 동사 원형이니까 너는 시제가 현재구나. 현재를 가정하겠다는 거구나. would 다음에 have been이 있다면 would 보고 너 가정법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have pp가 되어 있다면 너는 시제 과거를 가정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확인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if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if절 전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if절 전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조동사가 고요.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얘가 가정법인지 아닌지 알려면 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먼저 봐라? 조동사 과거를 먼저 봐야 돼요. 가정법이고 동사 원형이니까 너는 현재를 가정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당연히 if도 가정법이 되겠고 if도 현재를 가정하려면 누구 쓰겠어요? 동사는 당연히 과거 동사 쓴다 그랬잖아요. 이 과거 동사가 if절의 현재를 말하는 거니까. 맞죠? 그런데 어떤 글에서는 말이에요. 이 if절 전체가 다른 품사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f절 전체가 명사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대명사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로 전환되거나 ing로 전환되거나 관계 대명사 절로 전환되거나 전치사 구로 전환되거나 이렇게 아니면 부사로 전환되거나 해서 if절 전체를 이런 품사로 전환시켜서 얘네들을 말이야 이 뒷문장 주절 뒷문장 어딘가에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고 니네들 이런 품사를 해석할 때는 if로 해석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찾기 쉽지 않겠죠? 그러려면 만약에 이 if절이 나와 있다면 해석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만 이 if절이 이렇게 품사 전환을 해서 주절에 들어가 있을 때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if절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찾아내는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가정법을 나타내는 would를 먼저 찾아내셔요.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찾아내고 아하, 가정법인데 if가 없네. 그렇다면 그 if절이 다른 품사로 전환돼서 여기에 쓰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론은 이렇고요. 관련된 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Even a child would not do such a thing. 이런 문장. 아주 많이 보이는 문장이에요. 심지어 애들이라 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 자, 먼저 would라는 조동사 과거가 뭐예요? 그러면 가정법 의심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원형이에요. 그럼 너는 현재를 가정한 거구나. 이렇게. 요걸 보고 아, 너 현재를 지금 가정한 얘기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네가 가정법이라면 우리 머릿속에는 누가 떠올라? if절이 떠오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if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그 if절 전체를 명사나 대명사나 투부정사 ing 관계대명사절 전치사 구 아니면 부사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가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여기 명사가 있잖아요. 이거 명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놈을 뭐로 해석해 본다? if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조차도, 물론 이때 if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용된 if라는 것은 양보 개념의 if가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가정법 계열에 속하는 걸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런 일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너가 성인인 네가 그런 일 하면 되겠니? 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A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라면 would have acted differently. 자, 이런 문장 한번 봅시다. 먼저 보이는 게 would가 보여요. would가 보이면 너 가정법 아니야? 의심하시고 뒤에 동사를 have, pp로 써놨어요. 그럼 너는 과거겠죠. 과거를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러면 가정법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if절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if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문장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를 이렇게 갖다 박아놨어. 명사 주어를. 맞지? 그럼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진정한 친구라면 다르게 행동했었을 텐데 걔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가죠? 따라서 지금처럼 명사로 전형된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더 해볼까요? 더 많이 나오는 예문으로 I'm very busy this week. 나 이번 주에 너무나 바빠.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I would come to your party. 내가 네 파티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 얘가 전체 문장의 주어고요. 이게 동사. 얘가 보어인 건 여러분이 다 찾아냈을 거고요. 뒷문장 가만히 봤더니 otherwise의 품사는 부사예요. 부사. 뒤에 문장 분석. I가 주어. would come이 동사인데 would가 여러분 조동사 과거잖아요. 그렇다면 너 혹시 가정법 아니야? 의심하시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아하, 시제는 현재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너는 현재를 가정한 거구나. 그렇죠? 여기는 M은요. 시제는 현재고요. 너는 직설법이죠. 가정법이 아니죠. 너는 지금. 따라서 한 개 문장 안에 직설법과 가정법이 한꺼번에 다 사용될 수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단 뭐가 맞으면 된다? 시제가 맞으면 돼요. 직설법을 현재를 표현하고 있고요. 가정법 현재를 가정한 거예요. 따라서 시제는 양쪽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나는 이번 주에 대단히 바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네 파티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이잖아. 그럼 지금 부사 안에다가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하는 if절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if절로 바꾼다면 If I were not busy this week, 이거를 바꿔 쓴 게 otherwise라는 표현 덩어리 하나란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It would have been better. 더 나았을 텐데. 뭐가? For him. 그가 to have refused. The suggestion.
이렇게 봅시다. 자, 해석하면 더 나았을 텐데 그 사람이 그 제안을 거절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고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고요.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이하 전체가 진짜 주어예요. 이렇게. 뭐가 더 나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가 그 제안을 거부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앞에 would를 보시니까 조동사 과거가 있어요. 가정법 의심하시고 뒤쪽에 동사를 have pp 형태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시제는 과거가 되겠죠. 아하, 너는 지금 과거를 가정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문장 안에서 누구를 찾겠어 우리는? 누구? if를 찾겠지. 근데 문장 어디에도 지금 if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그 if가 누구로 변형됐다? 명사, 대명사, 전치사고 아니면 to 부정사, ing, 관계대명사절 혹은 부사로 전환되어 있다 라고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to 부정사가 나와 있고요.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까지 줬으니까 이건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to 부정사를 if로 해석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가 그 제안을 거절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아하, 그럼 to 부정사는 if를 담은 거야. 그럼 그 to 부정사 이놈을 if절로 만약에 전환한다 그러면 if he had refused the suggestion 이놈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지. to 부정사로 전환된 것을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without이라는 전치사죠. 그래서 뭐 without water, 물이 없다면 no living things, 살아있는 그런 것들은 could exist,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could 조동사 과거가 나오니까 가정법 의심하시고 exist가 동사 원형이니까 시제는 현재구나. 현재를 가정한 거구나. 그러면 당연히 if절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건데 아무리 봐도 if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if절이 다른 품사로 바뀐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 전치사 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다? if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없다면 이런 얘기 되겠지. 그래서 이거 바꾼다면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if it were not for water 이렇게 바꿔 쓰죠. 이때 without을 다른 전치사구로 바꿔라 그러면 but for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but for 혹은 without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otherwise라는 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할 거라고. I would not do such a thing.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in your place. 네 입장이라면. 자, would가 조동사 과거니까 가정법 생각하시고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시제는 현재. 아하, 너는 현재를 가정한 것이구나. 그러면 if절 찾으란 말이야. 근데 if절이 안 보여. 그러면 품사 전환 시킨 거야. 어디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in your place. 네 입장이라면. 따라서 이걸 바꿔 쓴다면 if I were in your place 라는 표현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시험에도 종종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글의 뉘앙스를 잡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